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개서 읽기. 오늘 10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이 찔끔 올랐습니다. 하지만 수급은 여전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자, 이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바닥은 왔어요. 여기서 더 밀린다 손치더라도 그때부터 이제 두려워할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어떤 조건 하에서 반등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를 좀 단순화시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경제, 기업, 여기에 이제 기반을 두고 움직이는 거죠. 물론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났던 어떤 유동성 이런 것들도 충분히 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거리가 있어야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런 거리가 없는데 그냥 올리게 되면 영풍돼지 꼴 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해야지, 모멘텀을 쫓아다니는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적이 그 조건 하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일단 반등의 조건은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수급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달러 강세가 완화돼야 돼요. 달러 강세가 완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마무리돼야 한다. 마무리돼야 한다. 근데 이제 거기서 역설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 후퇴를 해야 되는데, 그 미국 경제 후퇴가 되면은 우리는 지금 미국 쪽 몰빵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실적을 낼 수 있는 그 이 루트를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그 이 행정부 이쪽의 대가리에서는 결코 나오지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자, 그렇다면 이제 반등의 시간은 점점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매수가 어떤 조건 하에서 들어오게 되는지, 이건 이제 뭐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을 하긴 어렵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 현상이 마무리돼야 돼요. 그게 저기 그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마무리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들도 줄어드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 뭐가 걸리냐면 내년에 미국의 대선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중국 때리기를 그만둘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그만두는 순간에 중국이 굴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비난에 직면하게 되면, 뭐 안 그래도 지금 열세에 있는 것들이 뒤집기는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까지 때리고 하다 보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커지게 되고, 그래서 정말 어렵다. 그래서 이때는 아주 제한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문제를 좀 단순화시켜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서야 한다. 이게 반등 조건이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자, 시장이 그럼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3포인트 올랐어요. 외국인이 안 사잖아요. 그렇죠? 오늘 환율은 4원 10전 떨어졌네요. 자, 수급을 보면은 이런 수급 하에서는 장이 올라갈 수가 없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세를 파는데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이 전기전자에서 매도가 나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전기전자에서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을 보니 2차 전지, 2차 전지 쪽에서 이 워낙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밀리면 다시 올려놓고 밀리면 다시 올려놓고 이제 그런 건데, 이거는 물건을 터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건을 터는 과정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고, 코스닥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그런 저기 그 2차 전지와 관련되는 종목들이 일단 뭐 반등 시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큰 의미는 없다 보여주고, 지금 미수금이 털리지 않고 있는 거는 명품재지가 거래가 되는데 거래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털리지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다른 것조차 이제 전부 다 엮여서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달러 인덱스가 좀 그 이 쭉 밑으로 쳐져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가 벌써 106, 106, 107 그 이 사이에 있으니까 어려운 국면이죠. 국제 유가도 조금 더 떨어지면 좀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동 쪽에 아까 그 이 확전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도 이게 뭐 지금 뭐 여전히 우상향하는 추세가 나타나잖아요.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이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다 땜빵식 그리고 나 몰라라, 나 몰라라, 그리고 뒤집어 씌우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임을 지는 놈이 없어요. 책임을 지는 놈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뭐 저기 상저 학원이 내년도 되면 이제 또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상저 학원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정권의 뒤집어 씌우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기기, 그리고 뭉개기, 이래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뉴스도 뭐 별거 없죠. 코스피 찔끔 반등 뭐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은 이제 시황쟁이들도 답답한 거죠. 외국인 순매도와 기관의 순매 추세에서 코스피 2300선에서 불안한 등락을 반복했다. 이게 취향 쓴 사람들이 이거 할 얘기입니까? 안 되는 거죠. 개인 순매수 1위 ETF, 뭐 2차전지 ETF겠죠. 에코프로 반토막에 ETF 수익률이 마이너스 47%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액티브 ETF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2차전지 열풍과 함께 우후죽순 출시된 ETF들의 하락세가 깊어지고 있다. 수천억 원의 뭉치돈이 몰렸지만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등의 급락과 함께 석 달 만에 40% 이상의 손실을 냈다. 그러니까 뭐 주식에서 터지고 ETF 터지고 그러는 거죠. 또 재밌는 거는 LG전자가 역대급 호실적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잠정 실적이 먼저 나왔던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근데 오늘 장중에 5% 이상 밀리다가 막판에 3% 마이너스에서 마무리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뭐 재밌어요, 재밌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LG전자뿐만 아니고 지금 결국은 이제 미국에 가서 저기 그 IRA나 아니면 칩스 액트 이런 거에서 이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서 공장 짓고 할 수 있는 그런 이 대형 그룹사들 이쪽이 결국은 살아남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죠. LG전자가 올해 3분기 경기 침체 와중에도 역대급 호실적을 올렸다. 주력인 생활 관련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데다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자동차 전장 사업의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전사적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뭐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 쭉 예상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LG전자의 행보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시장은 뭐 특별히 이야기할 것도 또 특별히 기대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환율 보시자고요. 환율 보고 달러 인덱스 보고 달러 인덱스 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 달러 강세가 완화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를 불러올 수 있는지 일단 이거 가지고 앞으로 장세를 판단해 보시자고요. 자, 이번 주 한 주간도 수고들 하셨고 다음 주도 뭐 제가 학교 강의를 제외하면 특별한 게 없으니까 다음 주도 계속해서 우리 뭐 욕이라도 한마디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